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그동안 왜 빠졌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가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www.jodan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식 강의는 10월 4일 일요일까지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뉴욕 마감 다우 1.9%, 은행주 유럽발 악재 장중에 마이너스 900포인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8년 내 최악 9월 전망이다 라는 거고요.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2%대까지 빠졌다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요. 나스닥은 0.13% 빠졌고요. S&P 500은 1.16% 빠졌고 다우는 1.84% 빠졌습니다. 애플은 3% 가까이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이제 3.7% 상승했고 아마존은 0.19%, 마이크로소프트는 1.1% 이제 반등했습니다. 줌은 2차 봉쇄 우려에 6.8%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제 나스닥 선물은 오전엔 좋았죠. 왜냐하면 틱톡이 어찌되었던 합의 쪽으로 이제 기울어 가고 있었고요. 애플의 발목을 잡을 위챗 금지는 법원에서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숨을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갑자기 니콜라 회장의 사임 소식이 들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장막판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올라주면서 회복을 했죠. 줌은 이제 유럽의 재봉쇄 우려 때문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유럽의 그 주요 지수는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3.74%, 영국은 3.38%, 이탈리아는 3.75% 빠졌고요. 독일의 닥스는 무려 4.37%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여행, 숙박 뭐 이런 주가들 모두 떡락을 했습니다. 카니발, 보잉,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심하게는 이제 9% 넘게 떨어진 그 기업들도 있어요. 항공주가 그렇죠. 예. 그 강달러 복귀, 금과 주식이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며 미국의 달러 가치가 치솟았다. 영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동금지 등 고려하면서 파운드화가 폭락하자 달러가 상승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0.66% 올라서 93.5에서 이제 형성됐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 이슈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요. 달러가 이제 반대로 강세로 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92에서 93.5까지 이제 치솟았습니다. 이러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아졌고 미국의 국채를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LT가 좀 올라갔죠. 달러 가치 훼손이 되어야 이제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금 ETF죠. 금 ETF IAU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금의 하락은 유로화 상승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법관 긴즈버그의 사망 때문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그 사망에 따른 후임 인선을 놓고 워싱턴 정쟁이 격화되며 추가 부양안이 대선 이전에 불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트럼프는 이제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가 죽으니까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3명으로 이제 진보 쪽이 이제 3으로 밀리죠.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1명은 박쥐같이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는 보수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얘가 이제 진보 쪽으로 붙는다 하더라도 새로 지명하는 대법관이 보수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5대4가 되어서 보수가 정책을 펼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죠. 바이든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을 처리한다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상원도 이제 공화당이 다수이긴 한데요. 반대가 3명까지 가능해서 인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이 뭐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뭐 트럼프가 대법관을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명이 철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임시 대법관으로 인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임의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한 명 더 생겨서 6대 3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러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도 밀리긴 하지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이번에 밀어붙인 우편 투표가 불법이라고 이제 소송을 걸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편 투표가 불법이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경기부양책은 대선 전에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이게 뭐 돈이 3천억 불이냐 아니면 2조 달러냐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관을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부양책은 완전히 물 건너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규모 유동성은 당분간 없을 것이고요. 유동성이 없으니 이제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연일 강세입니다. 이번에는 위안화의 강세 요인을 장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단기적인 요인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 위안화 강세 지속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위안화 가치 달러당 위안이 5월 29일 날 7.1316에서 9월 21일 현재 6.7595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달러당 위안이. 자, 위안화 가치가 이제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오르고 있고요. 왜 오를까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조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무역종합법에 근거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때가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8월 1일 날 중국을 이제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곧바로 달러당 위안을 6위안대에서 7위안대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곧바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관세 조치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뭐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5%를 때렸다 그러면 5%를 절하를 해서 그만큼 관세를 이제 무력화시켜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율 조작국에 대한 조사 및 발표는 언제 하냐? 이게 이제 매년 4월하고 10월에 합니다. 그런데 10월이 언제입니까? 이제 다음 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11월 3일이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예, 중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현직의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라스무센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는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여론조사는 한 5%에서 7% 정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진짜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밀리냐 뭐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TV 토론회부터 이제 바이든을 이제 트럼프는 직접 공격을 하면서 역전을 노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중국의 약점이 있죠. 바이든의 차남이 중국의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의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 가까이 있으면 중국은 10월에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은 10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을 공격하면 좋은 선거 전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근거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환율을 올려서 자국 상품을 싸게 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경쟁자를 죽이고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환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게 유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수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이러니까 중국이 알아서 이제 몸을 사리면서 달러당 위안 환율을 6.7위안대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10월 달에 환율 조작국 카드를 써먹을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은 언제 강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10월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 발표가 끝난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환율 조작국 지정은 언제 합니까? 4월에 하죠. 그런데 원화의 환율은 위안화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한국의 원화도 최소 10월까지는 강세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해지자 빅테크 기업 중 중국 비율이 높은 애플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올라가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공장을 분산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제 중국 비중이 꽤 높습니다. 폭스콘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애플의 3분기 매출은 위안화 환율 강세 때문에 3분기 매출에서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애플이 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주가에 이런 것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원한다면 금보다는 현금이 낫다. 달러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뚝박기를 나스닥 기준으로 했지만 빅테크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데 나스닥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애플은 이제 개별 기업의 하락폭을 기준으로 말뚝박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제 카페에서 이제 퍼왔는데요. 보시면 나스닥의 지금 전고점이 12,074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10% 지점 이게 1867이죠. 예, 거의 지금 이렇게 근접해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일 때 뭐 10%를 박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를 박는다 그러면 20%를 박으면 되고요. 10%를 박는다 그러면 10% 이렇게 박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나스닥이 10% 떨어졌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떨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한 109 정도 되니까 어제 이제 장 초반에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10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퍼센테이지당 내가 총 자산의 비율 중에서 말뚝을 받겠다라고 하면 103에서 25%를 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1등에서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존이나 마소를 이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15% 지점에서 이제 더 빠지고 있습니다. 2,900 뭐 이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3점 밑으로도 떨어지고 그랬으니까요. 뭐 지금 이제 3점 좀 넘긴 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 마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원하는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뚝박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이제 퍼센트로.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정해서 말뚝을 박으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3%일 때 전부 팔았을 이제 가정이죠. 지금 존버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자, 매뉴얼입니다. 2020년 9월 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전액 달러를 이제 갖고 계시고 중도 투자자라면 TIP, IAU 50대 50 이렇게 갖고 계시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IAU 100%인데 요즘 이제 금 ETF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그렇습니다.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 아닌 IAU, TIP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일정 퍼센트 이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등이 자산에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됐다. 그러면 손절하고 달러 들고 기다리는 게 좋죠.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그동안 왜 빠졌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